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다뤘었죠. 왜냐면 저희가 이 책이 그 입문자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바 SDK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자바 기본소로 자바를 배우잖아요. 자바를 배우고 나서 이제 막 웹 개발을 하려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뭔가 API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바 웹 개발을 하려면 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스펙이 있겠죠. 그게 자바에서는 서블릿이거든요. 그래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이 실제로 스펙하고 똑같이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닛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배웠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요청을 서블릿으로 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get하고 post가 있겠죠. get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네이버닷컴을 치거나 이렇게 서블릿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 행위를 프로그램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한 거는 이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네이버닷컴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있겠죠? 그럼 그 IP 주소는 DNS 서버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DNS 서버에서 그 IP 주소를 알려주면 그 IP 주소에는 웹 서버가 매핑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웹 서버에 이제 HTTP 프로토콜 웹 이에 뒤에 사실 이렇게 80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 포트는 이 HTTPS라서 443이군요. 네. 예, 원래 HTTP면 80인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HTTPS를 쓰고 있기 때문에 443으로 해야 됩니다. 80, 443 이런 거는 웰런 포트라고 해서 이미 예약된 포트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뒤에 붙여줄 필요가 없고, 80에 해당되는 게 이 앞부분이 스키마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HTTP 프로토콜로 보내고 있는 거고, 아까 이렇게 서블릿 검색했을 때나 아니면 브라우저 네이버 검색했을 때처럼 get 메소드로는 이렇게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뒤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검색어가 여기까지가 주소 URL이면 뒤에 물음표로 붙어요. 그래서 물음표, 이거는 이 사이트 자체적으로 쓰는 거고, 이 뒷부분에 각 파라미터들은 앰퍼센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앰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나하나가 파라미터고요. 여기서 서블릿 키워드는 이 쿼리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get 메소드로 보내는 걸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보시면 헬로우에서 그래서 계속 get 요청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에 대해서 할 겁니다. 포스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포스트를 보면 두 개 메소드랑 거의 동일한데, 보시면 여기도
두 개 메소드처럼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포스트 메소드 역할을 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헬로 포스트 이렇게 해서 URL 패턴은 포스트니까 헬로 포스트로 하고 두 개 메소드 대신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이게 포스트 요청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헬로 포스트를 호출하면 포스트 요청 예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헬로 포스트 그런데 405 에러가 나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날 때는 여러분 항상 이 오류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류 메시지에 보면 405는 뭔가 이렇게 이 내용이 HTTP 메소드 get is not support by this URL. 그러니까 404랑 틀려요. 404는 URL이 없다는 뜻이고요. 405는 HTTP 메소드 get is not support by this URL. get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 뭔가 네이버 치고 서블릿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다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헬로 포스트 자바는 포스트 요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두 개 타고 두 포스트까지 했으니까 뭔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에 폼 데이터 전송이 나옵니다. 똑같이 폼 데이터로 포스트 전송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웹 app 폴더에 login.html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build.gradle 파일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웹 app dir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루트 dr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dr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dr이 그래들 리포가 되겠죠. 이 그래들 리포에 src의 메인의 웹 app 여기에 이제 이런 HTML 파일이나 CSS 파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HTML 파일 보시면 로그인 HTML 파일에는 이제 중요한 게 요 메소드예요. 폼 메소드 포스트.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요청 시에 전송 방식을 포스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폼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뭐 뒤에 가면은 뭐 다른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어서 HTML에 폼 태그에서 메소드를 포스트로 전송하면은 지정하면 포스트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액션은 이 포스트 요청을 받을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요청이 되거든요. 실제로 요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 요청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폼 태그 사이에 인풋 태그들이 있는데요. 이 인풋 태그 중에서 타입이 submit인 애가 있어요. 이 submit 버튼의 역할이 뭐냐면 폼 태그에 있는 요소들을 이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은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액션에 정의된 URL로 전송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헬로 포스트에 전달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였죠? 로그인.html이죠. 로그인.html을
엔터. 자, 그러면 로그인 HTML 파일이 나오죠. 요 디자인은 지금 style.css 파일이 있어요. 요 style.css 파일이 적용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포스트 요청 예제가 나오죠. 이 포스트 요청 예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 있죠. 헬로 포스트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요청 받는 거는 어떻게 한다? 네, 두 포스트로 구현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그냥 단순히 요청만 전달했잖아요. 근데 지금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이 로그인 요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더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그인 서블릿.java 요 파일 내용을 보시면 파라메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req get 파라메터 요 부분이에요. 요 req는 뭐죠? 서블릿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는 제가 받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퀘스트가 인풋이고 리스폰스가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래서 req.get 파라메터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보낸 변수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 유저랑 pwd는 뭘 참조하냐면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HTML 파일을 보시면 전 처음에 이게 좀 약간 헷갈렸거든요. 이게 name이에요, name. 근데 뭔가 jQuery나 HTML 책 보면은 이 HTML 태그를 참조할 때 이렇게 ID 태그를 많이 쓰잖아요. ID name, ID 유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서블릿에서 참조하는 거는 이 ID 값이 아니라 유저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서블릿에서 텍스트 인풋의 파일이나 텍스트 에리어 값을 참조하게 만들려면 이 태그의 name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태그에 유저랑 pwd 이렇게 name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get 파라미터에서 유저 pwd 이렇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 아이디에서 저희가 헬로 포스트로 확인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또 만들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관계상 파라메터 받는 부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 유저 req get 파라메터 유저 스트링 pw req get 파라메터 pwd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출력을 추가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제가 이름란에 헬로우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QWER 1234를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get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유저랑 PWD를 받고 이 내용이 출력됐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새 포스트 메소드를 서블릿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멀티파트인데요. 멀티파트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